조선시대 화원인 유숙이 그린 대쾌도입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한 풍속화인데요. 한판 크게 벌어진 놀이판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카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막걸리입니다. 놀이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던 막걸리. 이 막걸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저씨들의 술이던 막걸리가 대한민국 패션 1번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가 뉴스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주 홍보 대사로 있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가 더욱더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얼씨구 절씨구 막걸리 좋아 위하여 그뿐 아닙니다. 건강을 위하여 얼씨구 절씨구 막걸리 좋아. 누가 볼세라 다른 술들 뒤에 숨어있던 막걸리를 주인공으로 한 노래가 만들어지고 성악가가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막걸리 좋아요. 그야말로 막걸리의 위대한 귀환인데요. 오늘은 그 막걸리를 만나보도록 하죠. 자 그만들어 일어나라고. 내가 아주 핫한 술집을 하나 뚫었거든. 이게 어딘데? 새로 생긴 막걸리 바. 그래봐야 막걸리지 뭐. 그렇게 트렌드를 못 읽으니 자네가 늘 그 모양이라고. 이 칵테일이 여기 막걸리가 무려 60ml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막걸리라고 하니까 막걸리인 줄 알았지 색이나 그릇만 보곤 막걸리라고 짐작도 못할 정도입니다. 자, 막걸리 맛이 어떠신가요? 칵테일 맛이? 막걸리 칵테일이라 그래서 막걸리 맛이 많이 나는 줄 알았는데 막걸리 맛도 별로 안 나고요. 잘한다. 달콤하니 맛있어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막걸리의 고소한 맛하고 체리의 상큼한 맛이 되게 상큼하게 여기서 한 10잔은 더 마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칵테일을 영양분보다는 맛으로 좀 많이 빛깔과 맛으로 본다면은 막걸리 칵테일은 영양가도 고루 겸비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걸리지만 막걸리 같지 않은 막걸리. 요즘 사람들에겐 이 막걸리가 새로운 유행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위하여. 막걸리 자주 드시나요? 예,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우리 일본에서 아는 형이 놀러 오면 우리 한국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막걸리를 먹었을 때 기억나는 맛이나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다른 술보다는 처음에 좀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여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겹게 마실 수 있는 술, 왠지 좀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느낌의 술, 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좋아요. 막걸리.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런가 하면 막걸리는 한류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배용준과 이병헌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막걸리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의원과 막걸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아무리 유행이라지만 막걸리와 한의원의 줄긋기가 좀 어렵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에 있어가지고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됩니다.
막걸리의 용도가 다르네요.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가 아니라 피부가 먹을 막걸리입니다. 저희만의 이제 독특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코올을 날려주고 그 다음에 사상 체질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 각각의 개인별 맞춤으로 약재, 한약재를 섞어 가지고 저희만의 독특한 막걸리 마사지에 그런 쓰이는 막걸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막걸리 마사지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요. 특히 일본 유학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肌に栄養がたくさん入っていく感じと、あとツルツルとプルプルになる感じがします。多分、韓国のマッコリの方が栄養がたくさん入っ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もともと韓国がマッコリが有名だから日本のものよりも体にもいいと思うし、はい。日本のそのどぶろくはすごい匂いがきつくてすぐ頭が痛くなるんですけど、韓国のマッコリは味がちょっと女の子に合ってるのか飲みやすくて好きです。そこが違うと思います。 제가 단언컨대 우리 조상들은 막걸리 마사지는 안 했을 겁니다. 도대체 막걸리가 어떻게 피부가 먹는 술, 화장품이 됐을까요? 술은 동의보감에 보면 나쁜 것을 제거해주는 약으로서 쓰는데요. 우리 피부에서 보면은 나쁜 게 머문다는 것은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 그런 것들을 술을 통해 가지고 제거해주는 그런 의미가 될 거고, 아무래도 쌀이라는 거는 피부에 있어서 영양 공급, 이게 안 됐을 때 주름이라든가 탄력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동의보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걸리는 젊은이들의 유행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빅뱅같이 폭발적인 위력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막걸리 마셔야지. 내가 주모 막걸리 마시려고 심리를 걸어왔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내 막걸리 마시다가 딴 건 못 마신다니까. 그럼 주모 막걸리가 은근 중독성이 있다니까. 아, 막걸리 맛이 거기서 거기지. 아무튼 오버해요. 하여튼 아이고. 주모 난 아니야. 이 주막하고 주모 막걸리가 딱 내 스타일이라니까. 김홍도 그림의 주막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 경북 예천에 위치한 삼강 주막입니다. 7, 8명이 앉을 수 있는 방 2개와 부엌 하나로 구성된 이 주막은 70여 년 전에 지어졌는데요. 주막 구경차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건 주막 건물 때문만은 아닙니다. 막걸리가 안 차고 올까? 그래 봐, 엄마가 너무 크다고 그러니까 깨물어.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야, 맛있으세요? 맛있네요. 주모가 손수 빚어서 걸러내는 막걸리는 이 집의 자랑이자 큰 구경거리입니다. 맛이 희한하지요, 뭐 잡사고는 뭐. 첫째는 물이 좋고요.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요. 저 산에 저 돈달산에서 이만큼 파놔놓고 아주 맷질 파놔놓고 거기서 내려오는 물로 하기 때문에 이 술이 특별히 더 맛이 있어요. 자, 이래 해요. 주모는 막걸리 얘기가 나오자 신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타는 거야, 물을. 솔잎하고 상국거를 넣기 때문에 이 조승솔 잔잔한 거 있잖아요. 그걸 넣기 때문에 술 맛이 아주 특별해요. 예, 딴 거보다 들리요. 막걸리를 막 걸러내는 장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죠.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막걸리 시음 순서입니다. 아닌데. 아니 내가 안 먹자. 술은 내가 먹어봐야 알지. 그렇지. 그래. 막 걸러낸 첫 막걸리는 주모의 몫입니다. 어떻게 술맛 잘 나왔어요, 어머니? 이거 맛이 좋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응. 아유, 기가 막히게 한 잔 잡숴볼래요? 아, 쌉싸구리한 게 막걸리 맛이 좋네. 그래, 국지 술 맛이 어때요? 50년 전에 내가 막걸리 해먹던 술 맛하고. 아, 그래요?
내가 나이가 70이거든. 그때 맛하고 똑같아. 그러게. 맛있어요. 진짜 막걸리 맛이 나. 열성 요즘 끓여놓고 막걸리. 막 걸러서 그냥 먹는다고 막걸리라던데. 정말 군침이 도네요. 근데 이건 그 맛이 아니지. 수수한 그 누룩하고 그 저기 쌀하고 해가지고. 나도 술 한 40년 먹었는데. 괜찮지요? 우리 괜찮아. 이리 와. 일할 때 너도 먹던 이리 술 와봐. 맛하고 같아. 그렇지. 또 이게 또 이게 옛날 주막이잖아요. 또 주막에서 먹는 막걸리 맛은 또 어떠세요? 또 이게 또. 그게 다 막걸리 만든 데 따라 다르지요. 뭐 다르고 이제 옛날에 그 집에서 밀주라고 그러지. 집에서 담아서 일할 때 해먹던 거. 그건 뭐 뻑뻑한 보리술도 있고 뭐 옛날에 쌀술은 드물었지. 그렇지요. 야, 근데 그 쌀술 옛날에 해먹던 맛하고 같은 애. 이렇게 막 걸러 바로 그 자리에서 바가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술은 막걸리뿐이 아닐까요? 먹어야지 일을 하지. 안 그러면 힘이 들어서 이거 술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이거 한 잔 먹어야 돼요. 그 드시면 기운이 좀 나세요? 아 그럼요. 먹으면 그만 배도 부르지. 또 힘도 나지. 또 머리도 안 아프지. 이게 참 좋은 게. 막걸리라고 해서 그 맛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주모표 막걸리는요, 대한민국에서 꼭 한 집, 이 주막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죠. 요즘은 막걸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뭔가요? 지푸라기에 누룩에 좋은 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그래서 일본의 한국군 같은 경우도 추출을 어디서 했냐? 지푸라기에서 했어요. 거기서 포집을 해가지고 자기 균들을 만드는 거죠. 태어나서 누룩을 처음 보자. 곳곳에서 막걸리 강좌가 개최되기도 하고요. 또 막걸리 교실, 막걸리 학교도 생기고 있습니다. 막걸리 강좌에서 빠지지 않는 수업이 있는데 바로 막걸리 맛보기 시음입니다. 보통 여러 사람이 막걸리를 맛보고 그 느낌을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막걸리에 비해서 단맛도 좀 적당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 약간 묽은 듯하지만 부드러우면서 되게 마시기 편한 그런 막걸리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쓴맛이 굉장히 목에 많이 남는 그런 맛이거든요. 첫 맛이 굉장히 좀 맑고 시간한 맛이 있고요. 그래서 넘길 때 약간 좀 텁텁한 맛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또 어떤 사람은 단맛이 혹은 쓴맛이 강하다는데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막걸리는 달고 시고 쓰고 텁텁하고 청량하고 이 모든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막걸리 재료라면 구두밥과 누룩, 물이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고루 섞어서 발효를 시키는 건데요. 누룩에 의해 당분이 발효되면서 단맛이 나고 당분 중 일부가 알코올로 바뀌면서 쓴맛이 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류, 예를 들면은 뭐 젖산류라든가 아니면 초산류 이와 같은 신맛을 내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분이 분해돼서 생성되는 다양한 종류의 당류, 세 번째로는 효모가 발효하면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그 청량한 맛. 여기에 막걸리 재료의 비율이라든지 막걸리 빚는 사람의 취향까지 더해져 그 맛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맛의 차이는 미생물이 만듭니다. 부산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산성마을. 산성마을에 위치한 이 양조장의 하루는 누룩빚기로 시작됩니다.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산성마을의 수제 누룩은 굵게 간 통밀과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한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발로 모양을 내는 걸 누룩을 디딘다고 한다는데요. 돼요. 이 일이 억수로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밟아야 돼요? 와글로 하면 이거를 밟을수록 좋거든. 왜? 다지져가. 미 다지져가 좋거든. 다져지면 뭐가 좋아요? 술이 좋지. 잘 떠고. 뭘 다지져야 되지. 벌써 한 이렇게가 들라놓으면 안 떠. 다이다. 누룩을 대강 밟으면 막걸리 맛이 별로라는 말씀인데요. 이 집은 누룩 모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둥글넓적하니 빈대떡 같기도 하고요. 가장자리가 도톰한 것이 피자 도우 같기도 합니다. 요 동그랗게 하는 거는 와글로 하면 옛날 떡도 소대가 찌면은 가세를 약간 두껍게 하고 폭발 얇게 집이 올라듯이 요것도 폭발이 좀 얇아야 집이 잘 올라가 잘 떠. 꼭꼭 디뎌서 동그랗게 만든 수제 누룩은 누룩방으로 옮겨지는데요. 여기서 누룩이 완성되는 거죠. 요 누룩 올려 탁 디디다 아닙니까? 디디가 요착 깔아 놓으면 내가 이제 저녁에는 불을 잘 안 갈아. 니라치기다가 불로 딱 갈면은 보면 누룩이 조금 몰랑하고 방이 약간 헛가나 이럴 때가 있어. 근데 백근날이 칩으면 더 불로 시기 연탕 불물을 빼든지 저는 시기해야 되고 백근날이 따시면은 그대로 요래 해놓으면 꽃이 이제 이틀만 되면 몰랑해가 있다가 이튿날 진영만 되면 꽃이 보풀보풀보풀 이런 저런 꽃이 나요. 저기 나야 돼. 멜가 있으면 안 뜬거라. 보풀보풀 나면 이거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누룩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빚은 할머니표 누룩이 이 집 막걸리 맛의 비밀이란 건 누구도 믿어 의심치 않는 진실입니다. 저희 산성 막걸리 특징은 사실은 그 재료에 있습니다. 그 재료 중에서도 그 저희 어머니가 만드는 그 산성 누룩, 그게 있거든요. 다른 데 보면은 이 누룩 자체가 그 백국균, 그러니까 흰 곰팡이균밖에 없는데 저희 그 어머니가 만드시는 그 산성 누룩에는 백국, 흑국, 황국까지 그 세 개 곰팡이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든요. 막걸리 맛을 책임지는 할머니표 수제 누룩. 그런데 이 누룩빵이 좀 허름해 보이죠? 사실 이 누룩빵이 만들어진 건 수십 년도 더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리모델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 누룩빵 자체는 전문가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좋은 균들이 이 전이되고 변이 되어 오면서 이제 누룩을 만들기 좋은 어떤 방으로 하나를 자리를 매김을 했답니다. 그 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환경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누룩이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누룩의 맛이 할머니 손이 아니라 누룩방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말이 나온 김에 할머니 누룩의 비밀을 좀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빚은 누룩을 실험실에 할머니 누룩방과 동일한 조건으로 숙성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일주일간 숙성시킨 누룩. 색깔도 좀 다르고요. 누룩 표면에 핀 곰팡이 균의 모양도 좀 달라 보입니다. 그 산성 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지역에서 띄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 윗면은 거의 지금 곰팡이가 붙어 있지 않고 이게 이제 여름철 같으면 누룩에 적절하지 않은 오류 균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붙게 됩니다. 요건 이제 산성에서 받은 누룩입니다. 그 지역에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균들이 붙어 있어서 좀 털곰팡이를 비롯해 가지고 한 눈으로 봐도 한 5종류 정도 이상 좀 붙어 있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눈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 두 가지 누룩. 과연 내용도 차이가 있을까요?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균들의 모양이며 움직임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실험실에서 만든 누룩은 아까 좀 끈적끈적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세균들이 주로 좀 자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기 산성에서 만든 곡자의 경우에는 이제 균사나 곰팡이 포자들이 분홍색 나는 거고 털곰팡이 거고 약간 누런색을 띠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누룩을 만드는 장소에 어떠한 그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이 만든 곡자의 상태에 따라 붓고 안 붓고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100%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안 구석구석 혹은 입안 공기 중에만 사는 미생물들이 할머니 누룩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막걸리를 빚으려면 우선 쌀을 잘 씻어서 고두밥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밥을 잘 식혀줘야 하는데요. 밥을 제대로 잘 식히지 않으면 막걸리 맛이 제대로 안 난다고 합니다. 드디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할머니표 누룩이 나설 차례입니다. 잘게 부순 누룩과 고두밥, 물을 고루 섞어서 발효실에 넣어두면 됩니다. 요거 그럼 며칠 된 건가요 지금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어저께 들어간 건데 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제 하루 된 거예요 하루? 예, 하루 된 거죠. 예. 물기가 거의 없네요? 예, 지금 물을 다 빨아들인 거죠. 누룩이라는 데서. 그럼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하얗게 붙어 있는 게 이게 백국이에요. 이 곰팡이균인데 곰팡이균이 이렇게 고도마에 지금 포자가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2, 3일쯤 지나면 본격적으로 발효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술을 잘 저어줘야 합니다. 술독의 아래 위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맞춰주려는 겁니다. 이 즈음이 지나면서 막걸리가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한 2, 3일 정도 돼가지고 술이 아주 원활한 발효가 이루어질 때는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소나기 내리는 소리겠지 두두둑 소리가 나죠. 네. 이거는 며칠 된 거예요? 여기 한 3, 4일 된 거거든요. 그럼 많이 묵네요. 예, 여기 이제 발효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많이 묽게 느껴지죠. 이게. (4일이) 지나면서 막걸리는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그대로 놔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술을 건드리면 안 되죠. 예. 우리 어르신들 말했잖아요. 여자하고 술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해라고. 어느 정도 술이 익었을 때는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이때부터 막걸리는 사람의 손을 떠납니다. 바람과 공기와 온도 그리고 미생물, 자연이 막걸리 맛을 완성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막걸리는 걸러내야 하는데요. 이 기계는 찌꺼기, 그러니까 술지개미를 걸러내줍니다. 여기에 물을 섞어서 도수를 6에서 8%로 맞추면 막걸리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네요. 할머니 누룩빵처럼 발효실의 미생물도 막걸리 맛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다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산성 막걸리와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막걸리를 담궈봤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요. 두 가지 막걸리는 색깔부터가 다릅니다. 저희가 만든 거는 일단 너무 신맛이 강해서 좀 먹기가 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주 같은 경우는 희석이 덜 됐으니까 좀 이제 또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좀 먹기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두 가지 막걸리는 색깔뿐 아니라 맛도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현미경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 시원시원 제조한 것들은 산성에서 제조한 거에 비해서 이제 그 산을 만드는 유산균의 그러한 그 농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우리가 관찰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발효의 조건이 어떻게 맞춰주냐에 따라서 술 맛을 좌우하는 똑같은 지금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걸리 맛이 집집마다 다른 이유, 그건 그 집에만 사는 미생물 때문입니다. 그 미생물들 덕분에 우린 다양한 막걸리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이 양조장. 건물 자체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주 오래된 양조장입니다. 올해로 이제 81년째 되는 건물인데요. 이거는 그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그 전나무를 주요 목재로 썼습니다. 그거를 압록강 제재소에서 캐왔어서 수로로 운반이 됐다고 하네요. 건물의 역사만큼이나 막걸리 맛도 특별하겠죠. 증기로 쪄낸 구두밥에 누룩을 섞어주는 건 아주 중요한 공정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고두밥에다가 백국균을 파종을 해서 그 배양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막걸리 맛에 영향을 받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산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등 젖산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제 술의 기초가 되는 아주 저희 공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고. 이 발효실은 환기창이 없는데요.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보일 정도인데요. 이 방의 역사도 8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종국시에 보시면 좀 지저분해 보일 겁니다. 시커멓고 허옇고 막 그런데 이런데 이렇게 허옇게 묻어 있는 것이 이제 술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그 백국균이거든요. 백국은 또 원래 흙국에서 파생이 된 게 백국인데 결국은 또 검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벽이 좀 시커먼데 절대로 여기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 닦아낸다든지 하면은 우리 그 종국실의 환경이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막걸리의 맛은 사실은 어떤 재료를 쓰느냐 또는 어떤 미생물이 발효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 양조장마다 독특한 미생물들이 있고 또 그 미생물들이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곰팡이나 세균이나 효모가 많으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발효실에 자리 잡고 사는 터줏대감 미생물들이 이 집 막걸리 맛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골동품 지위에 오를 만한 물건들이 많은데요. 이 항아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좀 발효실이 오래됐어요. 이 항아리도 그 1935년 용몽제에서 여기가 덕산면 용몽인데 우리 동네 600m 떨어진 데서 만들어진 그 술독입니다. 올해 이제 76살 묵은 독이죠. 이게 깨질 때도 있나요, 혹시? 깨져도 금이 가게 되면은 제가 다시 보수를 해서 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항아리만 전문적으로 보수를 하러 다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를 할 줄 압니다, 제가. 이 집 막걸리 비밀이 혹시 항아리? 그렇죠. 이 술독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술 발효에 필요한 미생물들이 이 공국 속에 숨어 있죠. 항아리의 내부 이 표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매끄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많은 이 면이 불규칙하게 이렇게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크기가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 발효를 하고 뭐 씻어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옹기 내부에 그러한 균들이 서식되어 있는 거죠. 오래된 항아리 곳곳에 모여 사는 미생물들이 이 집안의 특별한 막걸리 맛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막걸리는 만드는 사람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 맛이 다양하게 달라지는데요. 여기다 마시는 사람들의 취향과 기분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100가지 막걸리에 100가지 맛이 나지 않을까요? 어구여 자지대니 어구여 자지. 아휴, 배들 고프겠다. 어여 가자. 네. 그렇다고 뛰면 어떡해. 막걸리 다 쏟아지겠다. 너 혹시 오다가 홀짝홀짝 마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님 됐고. 여기요, 새참 왔어요. 막걸리도 왔고요. 막걸리? 난 밥보다 막걸리가 더 반갑다니까. 누가 아니래? 남들은 밥심으로 일한다지만 우린 막걸리심으로 일한다니까.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막걸리는 밥일 수도 있습니다. 막걸리심으로 일한다는 건 밥심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실제로 막걸리를 마시면 속도 든든하고 기운도 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도 막걸리를 먹으려면 힘이 솟고 농민들이 막걸리 한 잔에 모든 시름도 있고 또 어깨춤도 추잖아요. 이 막걸리는 국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좀 포만감도 좀 있고 또 축기도 오르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쓰기가 힘들어. 막걸리는 도수가 낮기 때문에 많이 마실 수 있죠. 그래서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주원료가 우리 주식인 쌀이기 때문에 막걸리가 밥이란 얘기도 큰 무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걸리를 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포만감이나 재료 수준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 비밀은 바로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쌀이 술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생산합니다. 막걸리는 다른 술에 비해서 비타민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는 실험 결과들이 있는데요. 특히 와인과 비교했을 때는 단백질량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양 성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술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술에 비해서는 막걸리 속에 효모 추출물 또는 유산균 이러한 것들이 장내에 존재하는 유산균들의 증식 그 촉진 물질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드신다면 그런 물질들이 그 유산균의 증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막걸리는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열흘 이상 보관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살균 막걸리입니다. 유산균의 발효를 완전 억제해서 유통기간을 1년 정도 늘린 막걸리죠. 병맥주와 생맥주가 있듯이 막걸리도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가 있는 거죠. 생막걸리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법이 개발됐는데요. 바로 발효 제어 기술입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걸 차단하고 막걸리 통 속 효모의 활성을 조절하는 기술이죠. 발효 기술의 차이는 막의 차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막걸리 같은 경우는 막에 부직포를 되어서 공기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반면에 발효 제어 기술로 만든 그런 캡은 외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여서 미생물의 발효를 완전히 제어하는 기술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막걸리에 관한 연구는 막걸리를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한 쪽으로도 진행 중인데요. 그중 하나가 막걸리용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실이 바로 설갱벼입니다. 일반 벼의 구조는 육각형으로 각이 졌는데 설갱벼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설경변은 쉽게 잘 부서져서 쌀을 불리는 시간이나 팥의 공정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동글동글한 전분이 이렇게 많이 뭉쳐가지고 쌀을 형성하고 있는데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이 전분하고 전분 사이에 공국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공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 뽀얗게 보이는 거고 균 자체도 균을 투여했을 때 이 공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균의 그런 활착이 굉장히 빠르고 왕성하게 활착이 되죠. 그게 공국이 없이 꽉꽉 차 있으면 전분이 균 활착이 안 나면 좀 안 좋죠. 막걸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들 덕분에 우리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특별한 막걸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막걸리는 언제쯤 나올까요? 막걸리요? 그건 평민들이나 마시는 술 아닙니까? 참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조선엔 궁에서만 먹는 특별한 막걸리가 있답니다. 궁에서만 먹는 막걸리라고요? 궁에서 먹던 막걸리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김유가 쓴 요리책인 수은잡방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화주입니다. 이화주라고 하는 술은 배꽃이 필 때 이화국이라고 하는 누룩을 별도로 만들어뒀다가 누룩이 완성이 되지면 술을 빚게 되는데 이게 아주 조선시대 때도 고급 탁주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귀한 술인데 이화주를 빚으려면 배꽃이 필 무렵 이화곡이라는 특별한 누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화주, 백미, 일두, 백세 세 말 그러면은 백미의 한 말을 100번 씻어서 곱게 빻으라는 거고요. 중절 작공병 그러면은 도톰하게 떼어서 공병을 만들어라. 이화주는 고두밥 대신 떡을 사용하는데요. 우선 쌀을 갈아서 뜨거운 물에 익반죽을 하고 가운데가 뚫린 도넛 모양의 공병을 만듭니다. 떠올라요 얘네들이. 그리고 끓는 물에 삶아냅니다. 그 떡을 건져서 차게 식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배꼽 필 때 빚어둔 이화국이라고 하는 누룩을 가루로 빻아서 그 누룩 역시도 아주 곱게 빻아야 됩니다. 곱게 빻아지고 그 가루하고 삶은 떡하고만 섞어요. 다른 술에서는 물이 들어가는데 이 술에서는 물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이 없이 떡하고 고운 가루하고 섞으려니까 매우 그 혼합하는 방법이 힘들어요. 공병 모양의 백설기를 잘 으깨고 잘게 부순 이화곡과 섞어서 저온에서 숙성시킵니다. 다른 방법하고는 다르게 이 술독을 한지로 봉하게 되는데요. 한지에 미세한 구멍을 몇 개 이렇게 뚫어둡니다. 그러면 그 발효가 되면서 생기는 가스가 공기처럼 이렇게 위로 솟구쳐서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일 두게 되지면은 당화하고 발효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이화주는 아주 걸쭉한 상태로 마치 떠먹는 요구르트, 농축 요구르트와 흡사합니다. 평상시에는 떠먹고요. 이제 이화주가 익을 때쯤 되지면은 초여름이나 늦은 봄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마시게 되는데 가장 더울 때는 찬물에 타서 풀어서 마시면은 완전한 막걸리가 되집니다. 그럼 그대로 마시는데 아주 감칠맛이 뛰어나고 단맛하고 향이 아주 좋아서 부유층이나 양반가에서 그 집안의 가장 어른들 간식용이나 반주로 이렇게 이용했던 술이고요. 뭐 사실 음식의 고급과 싸구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저 한 가지라고만 생각한 막걸리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우리로선 행복한 일이죠. 막걸리만 마실 게 아니라 이것 좀 맛봐. 맨날 먹는 막걸리는 이런 데 와선 이런 걸 먹어줘야 한다니까. 시골 막걸리 시큼털털하긴 해도 그 속에 묘한 맛이 있다고. 헐씨고 여기 신났네 신났어. 그 묘한 맛이 뭐냐면 말이지,
우리네 인생이라고.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 마시던 막걸리. 달콤 쌉싸름 텁텁한 막걸리. 정말 막걸리는 우리 인생을 닮은 것도 같죠. 모두 사랑해 막걸리 한 사발에 더덩실 절시고 좋아. 저에게서도 이 막걸리라는 자체가 그런 노래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오아시스 같은 존재. Chaps, chin chin. Yes. Good to see you. 위하여. 이 사람은 앤드루 셰먼이라고 더 타임즈지의 한국 특파원입니다. 막걸리 애호가로 막걸리 관련 칼럼을 쓰기도 했습니다. Nicknames would suit to some breweries makgeolli. So makgeolli is pretty unique to Korea. I understand the Japanese have something similar, but I would suggest that makgeolli's charm, its selling point, is this is an accessible drink for anyone, but it's unique. It's the taste of Korea. I suggest he actually explains a little bit about that. 앤드루 셰먼 기자의 친구들 역시 막걸리 애호가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장소는 자연스럽게 막걸리 집일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이 막걸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And it's something that friends can enjoy together, and nobody has to be an expert in makgeolli. No one needs to know much about where it was made or when it was made. It's a very simple drink that everyone can enjoy very easily and comfortably, and it goes together with a lot of foods. Hold it. What are you sniggering about, Andy? Same thing. We're After getting a you. bit pitched here, that's the problem. Yeah. Well, I need to have some. We have to. Yeah, we need some more Oh, we makgeolli. need some more makgeolli. Time out. Yeah, this is a bit gluggier, isn't it? 외국인들이 우리 막걸리를 이렇게 좋아한다면 막걸리를 세계화하는 작업도 그리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 같죠. Noticed something recently. Well, that's got Some more of of the an things. aftertaste. Yeah, they can get used to whiskey. They can certainly get used to drinking makgeolli, I think. Yeah. So there's no reason why Westerners wouldn't drink makgeolli. And in fact, I would say, for business entertaining, when I have Westerners come into Korea, I usually find a good dinner like this and then present it. And of course, some people are very hesitant to try something strange or different, but I would say 75-80% of the people like it. And so this is good, In the last company where I worked, it became one of the regular things when you come to Korea. Go out with Tom Coiner and have dongdongju. It was something people look forward to. 외국인들에게 쌀로 빚은 막걸리는 아주 특별한 술로 느껴지나 봅니다. 막걸리 맛을 한마디로 혹시 표현하신다면? Refreshing. It's a refreshing taste. First love. Really? Oh. You're a romantic devil. Yeah. First love. Okay. 막걸리와 함께하다 보니 예상치도 못했던 얘기거리들이 등장하네요. I like it quite a bit, and I've liked it since my first When I was still a Peace Corps volunteer, I was dating this rather lovely Korean girl. Oh. And, we would just have casual dates. But I remember going out to Suwon Minsokjeon, and that's the time where you could get pure makgeolli. And I remember it was an autumn day, and it was up on the hillside, and the golden leaves, and we were ordering makgeolli in a little covered place. And we realized we had a shared love of makgeolli and some other attributes, and, well, to make a long story short, 35 years later, we're still together. Ah, tremendous. And does your wife know? Yes, she does. We remember that makgeolli rather fondly. 오늘은 이석현 씨가 친구들을 초대한 날입니다. 친구들은 석현 씨의 초대를 반가워하는데요. 바로 막걸리 때문입니다. 이제 막걸리 마셔야지. 술을 줘야지, 술 막걸리. 알았어. 술 빚기는 석현 씨의 취미이자 특기입니다. 석현 씨는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술을 빚기도 하고 또 술이 익어가면 핑계김에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야, 막걸리 좀 보여줘봐. 어떻게 담그는지. 뭘 보여주기는. 다 담궈놓은 거구만 뭘.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뭐냐? 이 용수 저기 있는 것처럼 똑같고. 아 이거 네가 한 거야 이거 진짜? 그럼. 이건 청주고
사와서 부어놓은 거 아니야? 석현 씨와 친구들에게 오늘같이 술을 개봉하는 날은 그야말로 잔칫날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막걸리를 걸른다고 했더니 친구들 기대가 대단하네요. 아니면 그 화분에 계속 그냥 막 짠다고 그래서 이제 막걸리지. 손으로 짜야 돼? 그럼. 아, 힘들다. 뭘 힘들어. 이거 쭉쭉 나와. 색깔이 틀리다. 이게 단호박이니까. 아, 단호박 막걸리야 이거? 어. 여기 단호박을 또 집어넣어 여기다? 내가 넣은 거지. 더 맛있게 하려고. 영양가도 높고. 영양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술이. 와 색깔이 와 뽀얀데. 이건 색깔이 약간 좀 노랗다. 단호박이 노라니까. 호박 때문에 그런 거 호박? 손 닦았냐? 닦았지. 야 나도 먹을 술이야. 막걸리를 비는 석현 씨 덕분에 모임마다 항상 볼거리와 얘기거리가 풍성합니다. 후야를 위하여. 위하여. 한 잔 더. 야. 지금 대한민국의 격하게 불고 있는 막걸리 광풍. 이 광풍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석현 씨가 막걸리를 빚고 친구들과 함께 그 막걸리를 나눈 이 시간만큼은 모두에게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누구에게는 달콤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시원하고 또 누군가에겐 쌉쌀한 막걸리. 막걸리와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은 또다시 새로운 역사가 되고 이 시대의 초상이 되진 않을까요?